복합시설 신축에 대규모 혈세가 지원되지만 대중적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로 지역구 축소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와 지역 정치권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전북의 합계 출산율이 0.9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주 시내 곳곳에선 종교단체의 대규모 기념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종교와 문화가 아우러진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기대와 달리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황방산 중턱에 들어서고 있는 세계평화 명상센터입니다. 불교 조계종이 짓고 있는 건물인데 산속에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 색채가 강합니다. 명상센터의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이 가운데 65%가 국비와 도비, 시비로 채워졌습니다. 세금까지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갈 때는 다른 데도 많은데 굳이. 천주교 순교 성지인 전주 치명자산 아래쪽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평화의 전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건물 대부분이 피정과 미사, 기도 등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엄연한 종교시설이지만 이곳 역시 공사비 280억 원 가운데 65%인 182억 원을 정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예수병원 맞은편 공터와 한옥마을에선 각각 기독교와 원불교가 재정 지원을 받아 기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종교단체가 나서 종교와 문화가 아우러진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시설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전형적인 종교시설에 수백억 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종교계에 지나친 선심성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못마땅한 시선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시설이 되기 위해선 보편성과 대중성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대 국회가 오랜 기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역 현안들 역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다행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과 탄소소재법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남원 공공의료대학원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 오염원으로 지목된 익산 왕궁축사. 하지만 축사 매입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돼지 4만 2천여 마리를 줄였는데 사업 기간이 올해로 끝나 나머지 7만 1천여 마리의 감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사업을 5년 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임대용지 연구기관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못하면 새만금청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기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함께 연구기관의 유치, 나아가서는 새만금호 수질 오염 방지에. 하지만 나머지 현안 법안들은 이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통과를 약속한 탄소소재법은 지난번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다음 달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걱정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내년도 요구 예산의 4분의 1인 9억여 원만 반영된 상황이어서 법안이 표류할 경우 2023년 개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한데 그런 정치적인 대립,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묻혀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밖에 한비도원전 인근인 고창과 부안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벌써 3년째 낮잠을 자면서 처리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산단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첨단 금속 가공업체인 태양합금과 섬유 강화 복합재를 생산하는 신화 E&A, 비료업체인 청운 글로벌팜스가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개발청과 총 450여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만금청은 공장이 가동되면 25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연관 업체들의 투자 문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만금 내부에 조성될 수변도시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의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업인 수변도시의 이름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상금은 총 30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가 가능한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명칭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총선이 채 5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지역구가 얼마나 축소될 것이냐가 촉각인데 물밑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파를 골자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8석 줄여 225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인구 기준에 못 미치는 익산 갑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농촌 지역 대표성 약화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지역구 의석을 축소시켜서 지역의 대표성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취지는 살리면서 지역구 축소는 최소화할 다양한 수정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240대 60안은 지역구를 13곳만 줄이자는 것인데 전북에서도 2석이 줄어드는 등 호남 기반의 당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안입니다. 250대 50안은 지역구를 전체 3석만 줄여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선거제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북은 지역구 한 곳가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의원 수를 늘려야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나오지만 이 역시도 반대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안, 이것은 아마 부결될 것이다. 실은 통과가 안 되거나 석수를 늘리거나 한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타느냐. 정의당과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논성에 나섰고 캐스팅 보트를 쥔 대한신당은 내일 워크숍을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하는 등 선거법 논의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개편안에 대해 도내 교육 주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대학 진학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원단체는 교육 과정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입 전형 개편안이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비교과 부분 폐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다만 수능 위주 학습을 탈피하려 한 현행 교육 과정을 수정하는 것인 만큼 학교 현장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하는 데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감소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정시 선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수도권 진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며 자녀들의 수험 생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 엄마 아빠의 그런 힘 전형 이런 게 아무래도 들어가는 엄마 아빠 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정시 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정시 준비로 바꿔지기 때문에 좀 공교육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교조 전북지부는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교육의 퇴행을 불러오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 교육이 또다시 학교 현장에 정착될 것이고 이거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내 대학들은 정시 모집 비율이 4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인 정시 확대와 함께 신입생 유치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이 이후에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또 한 번 고비를 넘어야 하는 만큼 계속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주 덕진구 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금지 사항 등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전주 완산구와 군산, 정읍, 남원, 김제에서 다음 달 10일에는 익산과 완주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도내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또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지난 일요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로 오는 버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운전기사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는데 기사가 2시간이 넘게 영상을 봤다며 한 승객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전에도 비슷한 물의를 일으킨 곳으로 어제부터 해당 기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축제 방문객 증가 추이와 CCTV 설치 필요 지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KT통신사 데이터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관광객 추이를 측정한 결과 김제 지평선과 군산 시간여행 축제 등에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1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빈집과 범죄 취약 지수를 고려해 CCTV 설치 우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완주군이 34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아이를 평균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걱정스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전북의 합계 출산율이 0.93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인구가 15,000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전주시 진북동.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 달에 5명도 출생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달에 한 4-5명 정도 출생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걱정이 큽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고작 50명. 1000명당 3.5명 수준의 낮은 조출산율을 기록해 1000명당 평균 5명까지 떨어진 전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전체적으로 지난 9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6,8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7,770명과 비교해 11.5%나 감소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2분기에 1명이 무너졌고 3분기 들어서는 0.93명으로 급락했습니다. 급기야 1명도 채 낳지 않는 불임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전국에서 부산, 충북을 제외하면 출산율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인구 유지가 심각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 돼야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특히 전북은 청년층의 외지 유출이 심각하고 혼인마저 최근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소멸이 목전까지 다가온 것 아니냐는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MBC는 지난 25일 방송한 편백숲 검은돈 투자 의혹 보도에서 브로커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이 상관 편백나무숲 진출입로 10,000제곱미터를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상관 편백나무숲의 관리법인은 보도에 등장한 땅이 실제 숲과는 1km 이상 떨어진 등산로 일대로 편백나무숲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편백숲은 90만 제곱미터 면적의 사유림으로 개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